발달 지연, 특히 자폐 아이, ADHD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자폐 치료는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실마리를 풀어줄 거예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고 들어보지 못했던 신경학적인 접근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발달 지연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출발점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먼저 발달 지연은 한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는 건 벌써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잠재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이 넓고 증상이 다 달라요. 그렇기에 특히 이제 자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완치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그걸 측정할 만한 테스트나 도구가 없고 또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원인이 되는 요소들, 예를 들면 플라스틱 사용의 증가 등이 있어요. 이 잠재적인 여러 원인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또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할 텐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디서부터 발달 지연이 시작이 된 건지, 지금 아이의 뇌가 어떻게 발달을 하고 있기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이의 뇌 발달이 어디에 멈춰 있는 건지 등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아이의 뇌가 어떻게 발달이 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이제 가장 심플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아이가 태어나면 생존에 필요한 기능, 저절로 일어나는 반사적인 기능 밖에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시 반사입니다. 이 원시 반사를 통해 예를 들면 이제 잡기 반사 같은 경우에 유아의 손에 손가락을 넣으면 반사적으로 손을 움켜쥐는 이 움직임을 통해서 인풋이 뇌로 피드백을 주게 돼요. 그러면서 뇌가 이런 피드백들을 통해 조금씩 복잡한 움직임들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이의 뇌가 이제 그 반사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거야 라는 시기가 찾아오면 그 반사가 없어지면서 본인의 의지대로 근육을 쓰기 시작을 하고, 또 그 피드백이 뇌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더 복잡하고 정교한 움직임, 협응이 필요한 움직임 등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이렇게 원시 반사는 뇌 발달의 기초가 되는 기반을 다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복잡한 움직임, 근육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균형 감각, 대근육, 코어 근육, 자세 근육, 그리고 눈의 추적 능력, 말하기 능력, 사고, 생각, 인지, 행정 능력, 자율신경 등 순차적으로 이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이 원시 반사가 사라지지 않고 아직 남아 있다면 그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원시 반사가 이제 궁금하시다면 전 영상들 중 이제 발달 마일스톤 시리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기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운동법 또한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서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전반적인 대근육, 코어 근육들의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근육의 톤이 낮고 약하고, 그러면서 발달이 함께 되어야 될 전정기관, 해당하는 이제 균형 감각기관 발달이 제대로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이제 발달 지연의 아이들, 특히 자폐 아이의 경우 코어 근육이 약하고 균형 감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기 쉽고 능력이 많이 안 좋은 모습들을 점점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전정기관 그 위에 발달이 돼야 될 눈의 움직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눈의 추적이 안 되고, 눈이 모아지고 벌어지는 게 안 되고, 눈을 한 곳에 일정 시간 이상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이 안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의력 결핍 아이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의력, 집중력이 좋으려면 눈이 한 곳에 고정이 돼 있음으로써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여기를 보고 있었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반사적으로 다른 곳으로 튕겨져 나가면 아이가 산만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글을 읽을 때에도 눈의 이제 이 추적 시스템이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스무스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나는 분명 첫째 줄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셋째 줄로 튕겨져 나가 있다면 당연히 글을 읽을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수업 시간에 칠판에 집중할 때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증상들이 여기에 이제 맨 위에 있는 인지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모두가 알고 계신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의 부분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원시 반사가 남아 있다면 코어, 대근육의 발달이 제대로 안 되고 그로 인해 전정기관의 발달이 안 되고 그러면서 눈의 전반적인 시스템과 말하기 능력이 발달이 안 되고 그래서 나오는 모든 증상들 집중력, 주의력 저하, 사회성 저하, 학업 능력 저하, 감정 조절 저하 등 다 여기 전두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현재 치료법들은 다 여기 이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집중하는 방법들이다 보니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반이 되는 곳을 무조건 먼저 다시 다 잡아주고 특히 이 걸림돌이 되는 원시 반사들 없애주고 그 다음 이제 코어 근육, 대근육 만들어주고 그 다음 전정기관, 균형기관의 균형을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소 근육들 눈 근육, 말하기, 이제 입 근육 등 치료가 이루어져야 여기 전두엽의 발달이 제대로 되면서 증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발달에는 단계가 있어요. 여기에서 2단계에서 2단계로 빨리 갈 수도 없고 점프할 수도 없고 이 순서대로 발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치료에도 순서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 순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치료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치료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제대로 된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아이가 지금 어느 부분에 뇌 발달 단계에 멈춰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은 뇌는 연료가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뇌는 이렇게 자극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합니다. 여기 자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오늘 얘기한 부분들이고 또 뇌가 기능을 하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부분이 또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에너지 대사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관련된 회로들을 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또 산소가 필요합니다. 철분이 부족하거나 빈혈이 있거나 혹은 이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혹은 인슐린의 불균형이 있다던가 하면 뇌에 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 기능의학 테스트를 통해서 대사적인 부분 또한 확인을 해봐야 되고 보충할 부분들이 있다면 필요한 이제 영양제나 식단으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다른 치료 열심히 해도 뇌 자체가 힘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제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발달 지연, 특히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보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봐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고 할 얘기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영상들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큰 그림 먼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